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최근적 이웃은 주어진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뭘 예측하냐면 이제 주어진 데이터 있죠? 데이터 훈련 데이터의 길이 중에서 이 범위 벗어난 거 지금 최대값이 44예요. 그 범위를 벗어난 걸 보겠습니다. 50을 한번 예측해 볼게요. 여기는 50cm 농어 큰 거, 이제 농어가 좀 큰 걸 예측해 볼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50 해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볼게요. 그럼 50을 뭘로 예측하는가? 자, 뭐 어쨌든 예측하겠죠. 범위를 벗어났어요. 50cm는 1010, 1kg가 넘는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10. 자, 데이터가 50은 1010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1010 아까 최대값은 1000인데 10g 정도 많게 예측을 했네요. 그럼 방금 전에 50을 1010으로 예측했죠? 그러면 60 범위를 벗어난 거 60을 예측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자 60을 예측했는데 길이가 커졌는데도 무게는 똑같아요. 1010 그래서 지금 현재 훈련 데이터든 테스트 데이터든 데이터에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정확한 예측을 몰라요. 왜 그러냐? 이해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50이든 60g이든 가장 가까운 이웃 5개 샘플링에서 평균 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50이면 아마도 여기 있는 데이터들의 무게를 평균을 냈을 거예요. 5개. 요거 5개 추출해서 무게 평균을 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 놓으니 50이라도 요거 평균, 60이어도 평균, 70이어도 평균. 왜냐?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왜냐? 얘의 알고리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뭐 이웃들을 추출해서 찍어보면 되겠죠. 화면에서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뭐 우리가 K-니어버스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해당 이웃들을 5개, 지금 샘플링 이웃을 디폴트 값 5개로 그냥 했습니다. 선드는 거리, 해당 뭐 배열의 인덱스 이웃을 샘플링 했는가 그거예요. 그걸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분포도로 찍었어요. 그럼 아까 50을 처음에는 트레인 인풋, 뒤에는 트레인 인풋에서 뭐 인덱스, 이웃의 인덱스를 따로 별도로 스케트 할 거예요. 분포도를 찍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예측할 것도 3개 다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0일 때, 50일 때 보세요. 요 세모 빨갛게 50이에요. 50은 길이가 50일 때는 이웃 샘플링이 저 위에 있는 거 2개, 그 옆에 있는 거 2개,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40짜리 2개, 요거들의 뭐 무게를 가지고 와서 평균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1010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가 뭐 60일 때도 이제 바꿔보면 되겠죠. 60일 때 60일 때는 또 60일 때 이웃을 또 보겠습니다. 60일 때. 60일 때도 보죠. 아까 봤듯이 제일 위에 있는 거 2개, 그 옆에 쭉 있는 거 2개, 그 밑에 있는 40, 길이 40짜리 2개, 요거 샘플링 했습니다. 아까도.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난 수치가 어떤 간에 이 5개만 계속 샘플링해서 그 무게의 평균을 지금 값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접 이웃은 뭐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정확한 값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얘가 문제점이다 그 얘기야. 최근접 이웃의 단점이 범위를 벗어난 예측을 해버리면 알 수가 없다. 예측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뭘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바꿔봐야 되겠죠? 그게 요겁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봤듯이 예측치 값을 벗어나도 계속 샘플링을 똑같은 걸 샘플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알고리즘이 리니어 레그레션이요. 뭐 선형 회귀 알고리즘입니다. 선형 회귀 알고리즘. 그러면 리니어 레그레이션은 뭘로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성하냐면 원리가 단순합니다. 얘는 엄청 단순해요. 지금 현재 이 그래프가 보면 여기 3포도를 보면 원지 요 그래프 줄에 따다다다다 분포가 되어 있죠. 이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비례 방향으로, 그렇죠? 비례 방향으로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선의 공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을 구해버리면, 그럼 이제 이어 샘플링 안 하고 공식에 새로운 값을 딱 대입을 하면 그 값을 예측한다. 그 얘기예요. 공식에 맞춰서. 공식에 뭔가 원리를 구하는 게 이제 선형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선형핵이 있죠? 이 방식이, 이에 많은 알고리즘이 그 방식을 따라갑니다. 뭐가 큰 게 알고리즘에 어떤 구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예요. 방정식. 식의 원리를 학습하는 겁니다. 값을. 그래서 그 방정식에 새로운 예측할 데이터의 값을 넣어놓으면 방정식을 계산해서 예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형회계를 보겠습니다. 자, 선형회계는 어떤 방정식을 학습하냐? 선형회계는 1차 방정식을 학습합니다. 선형회계. 1차 방정식 있죠? 1차 방정식은 뭐? y equal ax b. ax 플러스 b. 요거 1차 방정식.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 x가 여기서는 그거예요. x 값이 1입니다. 1을 주면 ax 플러스 b를 구해서 뭐 y 값이 무게를 예측한다. 그 얘기야. y가 무게. 이제 계산한다. 이 말. 1차 방정식을 합을. 그런데 맨 처음에 훈련하기 전에 이 ax 플러스 b, x는 우리가 주어지죠. 데이터가. x는 길이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y도 데이터를 줄 때 지금 농어 데이터가 원래 주는 데이터가 길이와 무게니까 뭐 요건 알고 있어요. x 값 알고 y 값을 알아요. 그럼 알고리즘이 뭐 a와 b를 찾아준다. 이 말이 학습을 해서 a와 b를 찾아주는 게 이 알고리즘의 원리예요. 그냥 단순하게 선형. 그래서 선형 뭐 방정식을 학습한다고 해서 선형획입니다. 그러면 찾을 거는 a, b.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그래프 그릴 때의 그래프 상에 이런 모양을 찾죠. 우리가 보통 요거 여기서 ax 플러스 b에서 a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합니다. 기울기 또는 가중치, 뭐 계수 이런 말을 씁니다. 기울기, 가중치, 계수. 그럼 절편은 x 좌표에서 y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절편이죠. 그럼 그거 구하는 거예요. 얘가 리니어 레그레이션이 a하고 b가 구해주는 거예요. 뭐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같은 데이터는 이제 똑같아요. 주어진 데이터 똑같이. 자, 뭐 선형핵입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선형핵이 이름이 얘는 1차 방정식을 학습.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1차 방정식을 학습해서 기울기 또는 배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기울기와 절편을 구한다. 구함. 그게 원리예요. 자, 이름이 리니어 레그레이션입니다. 리니어 레그레이션. 그래서 뭐 K-니얼버스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대신에 니얼버스 아니고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름이 리니어 레그레이션이에요. 두 개 다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뭐 AX 플러스 B를 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 뭐지? 데이터는 똑같아요. 뭐 틀릴 게 없습니다. 데이터 똑같으니까 여긴 똑같아요. 빨리입니다. 자, 선형핵이 이름 선형핵이에요. 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 트레인 뭐가 빠졌네. 리세이브 빠졌네. 뭐 학습하고 아까 트레인은 왜 저기 핏 메서드는 무조건 2차 배열이니까 그게 빠졌네요. 우선은 얘를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돌리면 스코어 값만 볼게요. 스코어 값이 93, 0.93, 그 다음 0.82 나왔네요. 얘가 뭐가
데이터가 훈련 스코어는 0.93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검증할 거는 8모네요. 8모. 이러면 요걸 일반적으로 이제 과대적합이라 해요. 아까 얘기했죠. 두 개가 같이 높으면서 뭘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얘는 이제 방정식을 우리가 학습한다고 했죠. 그럼 그 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정식. 그러면 여기서 얘 1차 방정식을 우리가 학습한다고 했죠. y는 1차 방정식 y는 ax 이렇게 된 거예요. 무게는 a 곱하기 1이 그렇죠? 플러스 절편입니다. 1이 플러스 절편은 b라고 할게요. ax 플러스 b니까 요거 구하는 게 지금 거기서 우리가 얘가 a와 b를 구하기. 이게 최종 목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a와 b를 알면 이제는 범위 벗어난 거 수치값 주면 ax 플러스 x에 60 줘가지고 그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a를 알고 기울기를 알고 절편을 알면 예측값을 앞에 있던 우리가 훈련 데이터에 범위를 벗어난 거 주더라도 여기에 대입하면 끝이니까 그걸로 값을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나도 우리가 값을 정확하게 앞에 니어버스 레그레션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하는 게 이거 구하는 속성값이 있어요. 반환해주는 속성값이 그게 뭐냐면 코이프라는 속성과 인터셉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객체에 코이프 자 뒤에 언더바 저번에 얘기했듯이 파이썬에는 뭐가 언더바가 붙으면 얘가 특정한 속성이에요. 특별한 속성입니다. 자 코이프가 A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울기고 인터셉트가 절편입니다. 절편. 기울기와 절편이 따로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 돌려보면 우선 속화는 좀 이따 볼게요. 기울기는 39고 코이프 절편은 마이너스 709입니다.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편이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올림하면 얘는 기울기가 한 39 정도 되고 절편이 마이너스 709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레딕트 얘를 예측해보면 얘는 ax 플러스 b를 해서 우리가 a값 알고 b값 아니까 60 곱하기 60 곱하기 요거 아까 뭐한거 60 곱하기 39 마이너스 709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0 곱하기 39 대충 60을 예측해볼게요. 60 곱하기 39는 2340 그러면 2340에 마이너스 709 하면 되겠네요. 709 그러면 한 1631로 예측할 거예요. 1631 실제로 그렇게 예측하는지 프레딕트를 넣어보면 되겠죠. 실제로 1.6kg 정도 예측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프레딕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60을 했을 때 60 했을 때 프레딕트 그러면 맞죠? 아까 1600 얼마 예측한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K 근접 회기로 했을 때는 범위를 벗어나면 항상 이웃의 샘플 평균 내니까 1010 정해져 있는데 이제 얘는 요렇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방정식에 값을 대입하면 되니까 방정식 얘 기울기 AX 길이 요 곱하기 방정식 코이프가 아까 39였고 절편 마이너스 709 이건 계산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정 여기에 A와 B가 있으니까 이걸 뭘로 1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어디를 표현하는지 60짜리 50짜리 50 말고 60cm 자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럼 그래프에 우리가 X좌표, Y좌표가 있죠. 지금 60으로 누리겠습니다. 10에서 60 그러니까 60이니까 대충
해석값이 10이라 칩니다. 대충. 그러면 x좌표는 10에서 60까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y좌표는 뭐 10 곱하기 뭐 코이프가 아까 그거였죠? 기울기. 그렇죠? 플러스 절편하면 됩니다. 기울기 절편. 각각 계산을 하면 y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응? 10 곱하기 뭐 기울기 플러스 절편하면 y축 좌표 또 60 곱하기 뭐 기울기 플러스 절편하면 최대치에 대한 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뭐 플러트로 그릴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예측지가 아까 60cm였죠? 그럼 60짜리 그 다음 예측값 60에 대한 예측값 거기에 그냥 바로 아까 뭐 1632를 대입해도 됩니다. 그 반응을 할 것도 없네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안 쓰고 1632 해도 돼요. 응? 자, 이해를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분포도고 트레인 인풋 훈련 데이터의 분포도고 그 다음 요 놈은 요거는 이 그래프입니다. 선형 그래프예요. 선형 그래프. x좌표, y좌표, 최대값이 지금 60되니까 그걸 확인해 볼게요. 60 안 주고 그 뒤에도 줘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끝이죠. 그러면 이 선형식, 지금 이 식 있죠? 이게 ax 플러스 b에 대한 그래프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점들이 몰려져 있죠. 물론 먼 것도 있습니다. 무게가 완전히 엉뚱하게 무게가 길에 비해서 더 나가는 것도 있다. 이면 그 반대도 있고 어쨌든 식이 이 선형 방정식의 점들이 조금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걸 예측치를 벗어난 값도 이 방정식에 대비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선형 해기의 이제 기본 구조예요. 선형 해기. 1차 방정식을 학습한다. 간단합니다. 방정식에 대한 기울기와 절편을 구해서 거기에 대입하는 게 가장 기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 있죠? 우리가 얘가 지금 아까 요거 요 놈이 문제예요. 스코어가 9382 얘도 문제고 이거 뭐가 문제냐면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요거 그래프에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그래프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다시 그래프를 보면 얘가 무게 한번 보세요. 무게 10g 정도 됐을 때 무게가 마이너스예요. 응? 데이터가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프가 뭐 식이 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길이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게 될 수 있지만 왜냐면 아까 절편이 마이너스 709였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길이가 10g인데 마이너스 250인 농어는 없습니다. 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이제 단점이다 이 말이에요. 직선형의 1차 방정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분포도를 잘 보면 얘가 직선형의 1차 방정식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곡선형의 요렇게 된 방정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얘를 찾아야 돼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래야 길이가 작을 때 진짜 무게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더 정확도를 높이냐면 2차 방정식을 학습을 해야 돼요. 2차 방정식. 그걸 보통 가항획이라 합니다.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공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가중치가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길이 주고 무게 예측하는데 실제로는 옳지 않은 거예요. 길이 주고 넓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특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다방면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어쨌든 종류가 많든 데이터가 많든 특성이 많든 뭐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곡선형 그래프 찾으려면 뭐 2차 방정식을 학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2차 방정식을 학습해야 돼. 2차 방정식 학습.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학습하려면 뭐가 특성이 여러 개야 됩니다. 그걸 다항획이라 합니다. 항이 한 개가 말고 다항획. 그러면 얘는 뭘 학습해야 되냐면 요걸 학습해야 되죠. 이제는 뭘 학습해야 되냐면 무게가 y면 ax의 제곱 이게 제곱입니다.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절편이에요. 그렇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2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여기서 논할 게 아니에요. 응?
그거는 이제 중학교 수학 시간에 하는 거니까. 자, 이래 놓으면 여기서 필요한 게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학습을 해서 뭘 구하냐? 얘 알고리즘이 A 기울기 구하고 B 기울기 구하고 C 절편 이제 3개 구하는 겁니다. 기울기 2개, 절편 1개.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로는 원래는 이거는 길이고 이걸 뭐 넓이나 이런 걸로 주면 좋아요. 특성이 여러 개면 각각 대입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길이가 1개죠? 길이 하나 가지고 이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임의로 데이터가 지금 56.1열의 2차 배열인데 이건 우리가 길이가 1개밖에 없죠. 그래서 길이를 제곱한 데이터를 임의로 주겠습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특성이 1개면 그걸 제곱을 하든 뭐 곱하기 2를 하든 곱하기 3을 하든 모든 열에 동시에 적용을 하면 똑같이 적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개가 밖에 없으니까 지금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제곱을 하든 뭐 2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동일하게 모든 배열의 요소값을 주면 됩니다. 어쨌든 1개의 특성을 가지고 뭔가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항핵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특성을 임의로 2개로 늘리겠습니다. 제곱하고 뭘로? 제곱하고 요걸로 늘릴게요. 자, 2차 방정식을 위해서 이제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길이가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이가 55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야 돼요. 길이만 가지고 44 예를 들면 제곱이 끝값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 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길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 제곱한 걸 만들겠습니다. 가상으로. 수동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원래 트레인 인풋에 제곱 12개가 제곱 12개가 제곱 2하면 이거 앞에 있는 데이터의 제곱이란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 넘파이 배열에서 우리가 어저께 컬럼 언더바 스택을 했어요. 컬럼 언더바 콘캐트네이터는 1차 배열을 그냥 갖다 이어 붙이는 거고 요거는 컬럼 언더바 스택을 10끼리 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있던 트레인 인풋에 제곱한 거 그다음 원래 있던 트레인 인풋 데이터 2차원 배열에 11개씩을 가지고 와서 다시 2차원 배열에 요거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원래 길이 요거는 길이의 제곱 이 형태의 2차 방정식 2차원 배열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컬럼 스택 각각의 컬럼들을 뽑아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얘를 먼저 형태를 보면 되겠죠. 앞에 거 5개만 뽑아 볼게요. 트레인 폴리입니다. 항을 변경했다고 해서 폴리라고 합니다. 트레인 폴리. 그래서 앞에 거 5개만 형태만 볼게요. 형태만 확인해 보면 되니까 5개. 우선 안 돌릴게요. 안 돌리고 얘는 폴리 한 거 바꾼 거 5개만 찍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9.6이 원래의 길입니다. 그걸 제곱한 값이에요. 22 제곱한 거 요거. 그렇죠? 그래서 같은 값 1개 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강제로 수동으로 항을 늘리기도 합니다. 특성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자, 고래 놓고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가지고 돌리면 되겠죠? 여기부터. 그 값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얘가 트레인 폴리니까 트레인 폴리로 바꿔야 됩니다. 인풋을 POLY로 트레인 타겟은 그대로 두고 인풋은 다 폴리로 이제 변환된 걸로 바꿔야 됩니다. 폴리 POLY 이걸로. 그러면 우선 요거부터 스코어부터 확인하고 기울기 절편 이제 이래 놓고 얘는 이렇게 줘야 되죠. 똑같은 형태로 줘야 돼요. 예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이 2개인 2차 방정식이니까 예측을 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가 제곱이었죠? 앞에가
요거는 제곱이고 원래는 60이고 이렇게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중간에 얘는 이제 기울기가 2개입니다. F가 2개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뭐 AX 제곱이었으니까 A하고 B하고 별표는 C 1개. 이차 방정식은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F가 배열로 반환이 됩니다. 2개니까 이제 봅시다. 결과를 우선 확인해 볼게요. 뭐가 트레인폴리 41번째 5, 6, 7 트레인 P O L Y P O L Y 그랬더니 뭐 여기가 97, 97 이제 이거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까는 스코어가 아까 그냥 1차 방정식 했을 때는 93, 80이었는데 이제 높였죠? 2차 방정식이 좀 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97, 97 이게 높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보다 높아졌죠? 그 다음에 요게 A 기울기 첫 번째 기울기 AX 제곱의 A 기울기 그 다음 기울기도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BX 할 때 B 얘는 절편 그랬더니 60g은 2474g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다 이 말이에요. 60cm는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확도 스코어를 보면 이제 스코어가 높죠? 그게 아까보다는 높아졌어요. 물론 조금 얘가 뭐지? 그러니까 테스트 검증 데이터가 스코어가 더 높긴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요 놈이 어디 갔노? 요거 뒤에가 그쵸? 97점인데 뭐 0.00 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다. 봅시다. 책에도 그렇게 나왔는지 1.014 1.014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116 그러면 정확하게 구해진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얘도 이제 2차 방정식 곡선을 그려야 되겠죠? 곡선을 그려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곡선을 그리기. 정확하게 이제 방정식의 그래프 형태를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방정식이 얘는 뭐가 방정식이었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방정식이었습니다. 얘는 그렇죠. 프레딕트는 이제 지금 예측비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a 구해야 되죠. 요거 아까 2개 나왔죠. 코이프가 2개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코이프가 요거 앞에 거 요게 a고 b에 마이너스 21이 b예요. 그냥 마이너스 20을 바로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도 돼요. 그걸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코이프의 0번째가 a고 첫 번째가 b예요. 그 다음 c 절편은 원래 인터셉트 그대로입니다. 그냥 반올림해서 저기 소점 자릿수가 기니까 라운드 해서 소점 둘째 자릿수 반올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 놓고 이제 얘 그래프 그려야 되죠. 플러스 차트 아까 여기 범위를 0부터 줄 필요 없이 여기 최대값이 60이니까 그냥 60으로 주겠습니다. 범위를 우리가 플로트 차트 그리려면 뭐부터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해서 60까지 주는데 그냥 해석값은 10으로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X좌표를 만들어 줘야 되죠. 거기에 대한 Y좌표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임의로 준 값이 X좌표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거기에 X좌표를 10부터 해도 되고 여기 지금 예측가 60이니까 60으로 주겠다 이 얘기예요. 60까지가 X좌표고 거기에 대한 Y좌표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Y좌표죠. 그러니까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 또는 아까 우리가 값을 하긴 했죠. A가 1.01이고 B가 21.6입니다. 반올림해서 그 다음에 절편은 116이고 이거 직접 계산을 해도 되고 요렇게 A, B, C 구해서 Y좌표를 별도로 줘도 됩니다. 나머지는 트레인 인풋과 그 다음 타겟 무게를 분포도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 예측지도 출력해 볼게요. 50 말고 60을
60의 제곱으로 60을 뭐 여기에 이것 값으로 그냥 출력을 해도 되겠네요. 프레딕트 값으로 y좌표를 바로 주겠습니다. 60 그러면 60 말고 여기에 이렇게 10에서 70까지 60을 우리가 예측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줄게요. 포인트를. 그러면 우리가 10부터 70까지 정수값이 x좌표로 새로 배열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렇게 해놓고 출력을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어떤 형태의 곡선형 그래프인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아까 뭐 1차 방정식보다는 모든 범위의 데이터를 거의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60에 대한 예측치. 예측치가 2천 얼마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직선형 1차 방정식의 그림. 1차 방정식 그림. 요거는 떨어진 놈들이 많죠. 여기 하고 작을 때 하고 이쪽 부분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은데 얘는 이제 몇 개 없어요. 거의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가 요거 두 개 빼고는 거의 다 맞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g일 때 아까 얘는 15g 정도 되면 10g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아니죠. 작아도 뭐가 그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앞에 1차 방정식보다는 2차 방정식이 뭐 좀 더 정확한 값을 측정해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 다중분류라고 합니다. 다중분류. 그러면 항이 많을수록 특성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정확한 값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앞에 있는 실제로는 최근접 분류 알고리즘이든 회귀 알고리즘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처음에 그 알고리즘 공부할 때에 처음에 맛보기로 이해를 하기 위한 용도지 실제로는 데이터를 잘 안 써요. 적어도 선형 회귀 정도 방정식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그걸 많이 써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길이만 주어지고 그걸 이 제곱으로 뭐 임의로 만들어서 지금 학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정확도가 올라갔죠. 그런데 요거는 과소적합입니다. 0.01 차이라도 0.007 차이가 나네요. 테스트가 높으면 안 돼요. 반대로 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걸 또 보완하는 또 알고리즘이 또 뒤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학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